안녕하세요, 마더티브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왔죠? 네. 돌아왔습니다. 저는 에디터 홍이고 저는 에디터 인성입니다. 엄마의 영화관이라는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어요. 영화 굉장히 많은데 어떤 영화 보면 좋을지 저희가 콕콕 집어서 이제 추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툴리라는 영화인데요. 네, 툴리. 저희가 지난주에 없는 시간 쪼개서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상영관도 많이 없더라고요. 4시에는 집에 와야 해서 2시 영화를 보고 엄청 황급히 왔는데 상영 시간이나 이 상영관을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첫애를 낳고 거의 한 만 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무슨 영화 보신 거예요? 인사이드. 그렇게 만 3년 6개월 만에 없는 시간 쪽에서 영화관 가서 이 영화를 봤는데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들. 맞아요. 그런 분들께 이 영화를 정말 추천해요. 진짜 좋은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시간과 돈이 이게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영화였어요. 그럼 툴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어떤 점을 좋으셨어요? 일단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극강 리얼 육아. 초반에 등원 장면. 네네. 이제 샤를리즈 테론이 연기한 마를로는 애 셋 엄마예요. 이제 8살, 6살, 이제 셋째, 계획이 없었던 셋째가 태어나게 된 거죠. 이제 셋째가 태어나면서 이제 육아휴직을 이제 하는 건데, 만삭으로 이제 등원 준비하는 장면이 나와요. 난리 나죠, 막. 아주 난리도 아니죠. 신발 신어, 옷 가져고 와. 그러니까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정말 옮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초반부터 진짜 막 완전 몰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진짜 몰입 확 돼요. 그리고 차를 타고 이제 등원을 시키는데 애들이 뒤에 있는데 둘째가 발로 막 차를 차요. 점점 이제 그때부터 다 게이지, 분노 게이지를 감정에서부터 이제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약간 열을 받다가도 이게 그 다음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차 안에서는 막 난리가 나는데 다음 장면이 그 차가 주차장 한가운데 있고 부차장은 굉장히 고요. 딱 그렇게 장면 전환이 되는데 이게 정말 육아를 되게 잘 보여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육아라는 게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때는 진짜 몰랐거든요. 공감을 전혀 못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 육아에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육아 안에, 집 안에, 그리고 이 내면 안은 항상 치열하고 완전 전쟁이에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뭐가 저렇게 힘들어. 저도 아이 낳기 전에는 이렇게 길거리에 소리 지르는 엄마들 보면 정말 교양 없다. 저는 우아하게 키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그 한 장면이 그거를 다 말해주는 것 같아서 압축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굉장히 초반부터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나서 이제 신생아 시절도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일상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죠. 잠, 기저귀, 수유, 유축. 유축해야죠. 이제 무일수유 하시는 분들 이제 유축도 해야 되니까.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되는 거를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정말 휴대폰 떨어뜨리는 장면에서 엄마라면 진짜 한 번쯤은 겪어봤을 그런 얘기인데 이런 디테일이 또 있어서 굉장히 완성도 높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샤를리즈 테론의 외모도 굉장히 놀랍죠. 저는 22kg를 늘렸다고 실제로 살을 찌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들이 꼭 이렇게 살찐 모습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단순히 이제 살이 찌고 이제 뭐 뚱뚱해졌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저도 아이를 낳고 나서 느낀 게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얘가 진짜 다 가져갔구나. 내 몸이 황폐화된 황폐화된 느낌인 거예요. 그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굉장히 황폐화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결국 마음에서 오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아이가 주스 쏟아서 샤를리즈 테론이 옷을 이렇게 딱 밑옷을 벗으니까 첫째 딸이 Mom, what's wrong with your body? 정말 그럴 정도로 샤를리즈 테론 인터뷰를 봤는데 우리가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이런 완벽한 모습만 보여지고 실제 부모, 엄마들이 겪는 모습은 잘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현실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살 찌웠다고 하더라고요. SNS나 이제 뭐 미디어 보면 출산 뭐 얼마 만에 완벽 몸매 그래서 굉장히 뭐 애 낳기 전과 다를 것도 없고 그리고 막 심지어 더 예뻐지고 몸짱이 된다 그러고 막 복근 생기고 근데 이런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막 보고 되게 같이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됐어요. 위로가 되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 맞아 저게 진짠데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굉장히 이제 꾸며진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굉장히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마를로의 오빠네가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이 애가 셋이에요. 근데 전혀 이제 마를로네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를로 오빠는 굉장히 부자인데 시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터가 그 아이들 데리고 밥을 먹으러 가고
하고 이제 이 부부는 굉장히 우붓하게 우아하게 이제 음악 틀어놓고 이제 막 밥을 먹는 거예요. 자신들의 취향이나 취미 이런 것도 다 즐기면서. 그래서 이제 좀 빈부격차에 따라서 육아가 얼마나 이제 좀 치열하게 다가오는지 맞아. 그런 차이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오빠네가 쓰는 시터분이 사실은 이렇게 좋은 분은 아니에요. 약간 이상해. 약간 이상해요. 부모 앞에서는 잘하고 그쵸, 알 사실 수가 없죠. 아이들 앞에서는 좀. 그래서 이제 이게 돈으로 육아를 저렇게 아웃소싱 한다고 해서 또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단순히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육아가 뭐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는 거를 좀 다각도로 육아를 맞아요.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이 부자인 오빠가 출산 선물로 야간 보모를 선물해줘요. 굉장히 부럽지 않았나요? 네. 나도 밤 동안 이제 신생아 때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깨잖아요. 그래서 나이트 내니가 와서 밤 동안 아이를 돌봐주면서 젖먹일 때 되면 엄마를 이제 불러주는 거예요. 예고편을 보면 이제 툴리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I'm Telly. I'm here to take care of you. 근데 저는 그 대사가 굉장히 의도적인 것 같은데도 제 마음에 굉장히 확 바뀌었거든요. 나는 당신을 예고편만 봐도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툴리였는데 굉장히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이더라고요. 약간 육아 요정인가? 저 사람은? 모든 걸 너무 잘하는 그쵸. 20대고 캐릭터. 아이도 네. 낳아본 적이 없는데 육아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말벗이 되어주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힘들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위로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툴리가 마를로한테 굿나잇 키스를 해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일이면 달라져 있을 거라고 아침이면 아이가 밤새 자라 있을 거니까. 근데 그 얘기 듣는데 가슴이 찡한 거예요. 저는 되게 안타까웠어요. 거기서 이제 마를로가 처음에 셋째 아이를 병원에서 출산했을 때 오빠네가 굉장히 예쁘게 안아주다가 아이를 건네주려고 하니까 맞아요. 침대에다 그냥 눕혀라고 맞아요. 굉장히 되게 무심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런 엄마였어요. 너무 지쳐서. 근데 이제 툴리가 오고 나서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면서 맞아요, 그 맞아요. 굿나잇 키스를 하는 장면에서는 아이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요. 굉장히 안타깝죠. 분명히 육아라는 경험은 아름답고 경이로운 경험은 분명 맞는데 저희들도 일상에 계속 치이다 보니까 자꾸 그 육아의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자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보통 툴리의 역할을 남편이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영화를 보면 남편이 거의 육아를 안 해요. 내가 바쁜 시기라는 이제 설정이기도 한데 좀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네. 마를로의 일상은 완전히 이제 육아 중심으로 이제 굴러가는데 남편은 그냥 아침에 이제 그냥 뽀뽀해주고 출근하고 돌아와서는 조금 보다가 이제 잠자리에 가서 이제 헤드셋 꽂고 게임하고 있어요. 일상에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탐제 마를로가 그렇게 불을 계속 키면서 계속 깨는데 이제 젖 먹이려고 이제 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전혀 깨지 않을 수 있는지 의지의 문제죠. 의지의 문제다. 네. 근데 사실 남편이 이렇다고 해서 남편이 악역으로 나오는 건 맞아요. 아니에요. 막 남편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지 않고 아마 뭐 설정상 남편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그래서 둘이 싸우거나 이런 장면도 오히려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악역이 되는 건 아니니까 꼭 겁먹지 마시고 같이 보러 가시면 좋겠어요. 부부가 저는. 좀 오붓하게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둘이 이렇게 눈물을 참고 좀 참다가 훌쩍거리다가 팍 터진 오열했습니다. 오열한 네.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둘째 조니가 약간 예민한 아이로 나오는데요. 예민하고 좀 다루기 어려운 그렇죠. 사립학교를 다니다가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재적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公立학교로 옮기게 되는데 상황이 되게 악화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반전이 약간 있었어요. 조니가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아이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마를로가 이제 너무 당황스러워하면서 또 여기 옆에 있던 이제 선생님한테 죄송하다 계속 이제 막 굽신굽신하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제 같이 나온 선생님이 잠깐만 기다려보라 이러면서 아이에게 조니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뭐 어떤 방법을 알려주면서 마를로에게 괜찮아요, 잘못 없어요, 그냥 여기 있어도 돼요,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하고 굉장히 무심히 툭 던지고 가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는데 눈물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안 그랬는데 엄마가 되고 나서 굉장히 위축됐어요. 밖에 외출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요즘에 이제 맘충이라고 하죠. 우리가 무슨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죄송하단 말을 계속 달고 살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나 이제 뭐 그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눅눅듯이 그러니까 그쵸? 약간 서러웠어요. 되게 네, 그 서러움이 이렇게 녹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말 반전. 여기서부터 진짜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영화에는 엄청난 반전이 있었어요. 사실은 툴리가
마를로가 만들어낸 환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를로가 이제 결혼 전에 쓰던 이제 성이 툴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26살 때 이제 과거의 자신을 소환을 해서 그러니까 약간 자아분열? 정신분열? 맞아, 정신분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서 정신분열까지. 사실 알고 봤더니 그 밤에 이제 그 컵케이크 만들고 청소를 했던 사람은 다 마를로 자신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도움받을 사람이 없었으면 젊은 시절에 자신을 소환을 해서 위로를 받았을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가 된 이후에 억눌려 왔던 꿈, 취향, 뭐 이런 것들을 펴놓을 데가 없어서 그쵸. 정말 툴리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풀었던 거죠. 그쵸.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툴리가 실제처럼 보였던 게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대사를 20대 이제 툴리가 이제 마를로에게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 과거의 자신이 막연하게 그냥 30대를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오히려 꿈을 이룬 거고 당신이 이렇게 사는 게 더 안정적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건데 물론 위로가 되는 얘기기도 하지만 30대가 되니 사실 또 더 큰 혼란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 20대, 30대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상 깊었던 이제 대사가 20대는 꿈만 같지. 근데 곧 이제 새벽 쓰레기차처럼 30대가 올 거야.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마를로가 여기에 이제 쓰레기차, 쓰레기선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자기 기분을 맞아.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정말 적합한 비유다 생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 저희 집 보면 굉장히 이건 정말 쓰레기장이 아닌가. 그러니까 늘 뭔가 정리가 안 되고 공간뿐만 그쵸, 아니라 이 정신 상태가 제가 30대 중반인데 20대 친구들을 보면 정말 이제 나는 정말 저 세계로 다시 돌아갈 수 없구나. 맞아. 완전히 다른 세계로 건너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를로가 툴리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그 툴리가 환상인 게 밝혀지는 게 이제 약간 마를로가 밤에 외출을 해요. 술을 먹고. 술을 먹으러. 이게 근데 사실은 혼자 술을 먹은 건데 이제 환상 속에 툴리와 같이 한잔하고 음주운전을 해서 집에 오다가 사고가 나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이 모든 환상이 이제 다 밝혀지는 거죠. 그쵸. 정신과 의사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랑 이제 화해, 뭔가 남편을 깨달은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쵸. 이제 미안하다고 하니까 이제 마를로가 아니야 당신 아무 짓도 안 했어 이러는데 남편이 그래서 내가 그래 아무 짓도 안 한 게 문제였다. 근데 그게 정말 이 영화의 주제다. 정말 이 하나를 위해서 이 부직군을 달려왔구나. 아무것도 안 한 게 바로 문제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어떻게 변하죠? 샤를리즈 테론이 이어폰을 꽂고 이제 주방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한쪽 이어폰을 남편이 나눠 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나란히 이제 서서 이제 주방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이제 이어폰 속에서는 이제 마를로가 이제 평소에 좋아했지만 집에서는 듣지 못했던 그 음악이 그러니까 자신의 취향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그런 음악이 들려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리고 남편도 같이 이제는 가사와 육아를 같이 분담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 긍정적인 이제 변화로 느꼈어요. 맞아요. 저는 이 영화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 산후 우울증을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산후 우울증이란 게 사실 묵묵히 조용히 쌓여오다가 한 번에 터지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이 안에 뭐 고통, 뭐 설렘, 뭐 분노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뭔가 이렇게 크게 터지는 장면이 없어요. 그냥 묵묵히 계속 그 얘기를 그냥 끌어오다가 이게 이제 막판에 반전을 통해서 탁 터지죠. 그래서 영화 전체가 산후 우울증을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감독의 특성일 수 있어요. 제이슨 라이트먼이 항상 스토리를 풀어갈 때 그렇게 되게 큰일인데 그냥 담담하게 풀어가면서 울림을 주는 그런 가족 영화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준호처럼. 그쵸. 네. 그러니까 일상은 사실 막 그렇게 영화처럼 극적이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담담한 일상 영화가 더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이 영화의 시작과 끝에는 이제 솔이 나와요. 저는 대체 이게 뭔가 싶었는데 둘째 조니가 좀 예민한 아이니까 이제 솔 같은 거로 그러니까 이렇게 쓸어주는 거예요. 온몸을. 치료 그쵸. 중에 그쵸. 하나? 테라피 같은 이제 마를로네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가 못하니까 유튜브에서 그 방법을 찾았다고 마를로가 얘기를 해요. 솔로 이제 쓸어주려고 하는데 이 솔이 진짜 도움이 될까?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이제 조니가 나는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이 좋아. 그러니까 그럼 이제 솔은 별로 필요 없어. 우린 이제 그냥 같이 있자.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나는데 솔이라는 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것만으로 약간 위안이 되는 그런 도구였던 거예요. 영화 속의 툴리처럼. 그래서 환상 속에서 그런 툴리라는 거를 만들어냈는데 근데 이제는 마를로가 정말로 치유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가족끼리 함께 있는 시간이다. 맞아. 가족이라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함께 이제 책임이나 역할을 나눠 가져야 한다. 이거는 뭐 단지 엄마, 마더부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 페런트후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가족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엄마 영화관 첫 시간으로 툴리를 다뤄봤는데요. 인성이는 어떤 사람들한테 이 영화
영화 추천하고 싶나요? 저는 뭐 이제 아이를 이제 가질 준비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곧 아이를 맞이하시는 분들, 또 뭐 지금 아이를 치열하게 키우고 계시는 분들, 뭐 이 모든 분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따뜻한 가족 영화니까 꼭 이게 부부나 아니면은 좀 큰 아이들이 있으시면 같이 데리고 가서 봐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 자체가 저희한테 약간 풀리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풀리 같은 영화? 위로가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맞아요. 같아요. 또 네. 좋은 영화 들고 올게요. 네, 또 만나요. 네. 제발.